이번에 제가 플레이해볼 게임은 테라리아입니다. 테라리아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보스들이 있으며 수많은 재료들로 자신만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테라리아에서 100일 동안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 볼까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테라리아를 실행하고 혼자 하기를 누른 뒤 캐릭터를 생성할게요. 생각보다 고를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 정말 많습니다. 톡톡 튀는 빨간 머리로 선택하고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라닐. 이제 월드를 생성하는데 월드명은 라닐 월드로 할게요. 시드는 주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맵 크기는 대형으로 하고 게임은 좋아하지만 컨트롤에 약한 저는 기본적인 클래식을 선택할게요. 크림스는 무시무시하다고 하니 커럽션을 선택해서 맵을 생성하겠습니다. 게임에 입장하니 나무들과 푸른 하늘이 화면에 가득합니다. 가이드 NPC가 보입니다. 이 세계를 살아나갈 정보를 준다고 하네요. 도움을 눌러보니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저에게 주어진 건 칼과 도끼, 곡괭이네요. 우선 도끼로 주변의 나무들을 벌목해줬어요. 테라리아는 예전에 잠깐 해봤었는데 자꾸 죽어서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밤이 되면 안 좋은 친구들이 몰려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벌목한 나무로 나무 갑옷 세트를 만들어 입어줬어요. 공들인 붉은 머리가 사라졌습니다. 단검은 사용하기 불편해서 나무검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나무는 모두 없애주고 그 자리에 도토리를 심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무가 자라나겠죠? 집도 만들었으니 주변에 뭐가 있나 탐험을 떠났습니다. 커다란 나무 속에 길이 보였어요. 어두우니 횃불을 설치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상자가 있네요. 내용물을 탈탈 털어주고 상자도 수거했어요. 갑자기 빨간 모자 쓴 녀석이 달려듭니다. 싸우기엔 너무 좁아 빠르게 위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저는 쫓아오지 않고 멈추네요. 곡괭이로 때려주니 정원 노움을 얻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챙겨봅니다. 다시 나무 안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털어줬습니다. 나무 근처에 해바라기들이 모여 있었어요. 곡괭이로 몇 개 주워줬습니다. 사막을 발견했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 좀비들이 나왔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 집으로 돌아갈게요. 역시 집은 안전합니다. 집을 공중에 설치해서 좀비들도 지나쳐가네요. 할 게 마땅치 않아 집을 더 만들어줬어요. 가이드가 집을 만들면 주민들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집 만드는데 좀비 친구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참교육해주러 내려갔어요. 좀비 친구들을 보내주고 자신감이 차올라 날뛰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없는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활하니 바로 옆이네요. 바로 돈도 챙겨주고 집 안으로 숨었습니다. 아침까지 얌전히 있어야겠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좀비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다시 모험을 떠납니다. 사막을 지나 무성한 숲속 안쪽 상자에서 부메랑을 얻었어요. 원거리 무기니 바로 챙겼습니다. 집에 상인이 왔다고 합니다. 마을 친구가 늘었네요. 정글박쥐에게 목숨을 위협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귀한 포션을 사용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상인 할아버지에게 구리곡괭이를 구매하고 제 부서진 구리곡괭이는 팔아버렸습니다. 오르도 구매하고 설치해줬습니다. 가이드 친구에게 재료나 아이템을 주면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줘요. 도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있네요. 많은 걸 알려주는 좋은 NPC입니다. 폭파 전문가도 와 있네요. 이번엔 맵의 왼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도 나무굴이 있네요. 챙길 거 챙겨주고 지하로 가니 바위 틈에 보라색 알이 박혀 있었어요. 자수정이네요. 챙겨줍니다. 탐험 중에 상자에서 식물 섬유 밧줄 가이드북을 얻었어요. 덩굴에서 덩굴 밧줄을 만들 수 있다네요. 바로 착용해줬습니다. 공짜 밧줄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무도 넉넉히 캐주고 해바라기도 심어줬습니다. 이건 제 묘비네요. 집 근처에 있으면 흉해서 멀리 보내줬습니다. 상인에게 돼지 저금통도 구매했습니다. 저금통에 돈을 넣어두면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로 마법의 부메랑을 만들 수 있어요. 무기가 강해졌습니다. 슬슬 해가 뜨네요. 어제 못한 맵 탐험을 다시 해줬어요. 얼음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지형이 제법 험합니다. 푸른 풀밭을 지나 커럽션 지형을 발견했는데 신기하게 생긴 몹들이 반겨주네요. 한두 마리는 없애줬는데 소문 듣고 점점 몰려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역시 테라리아는 무서운 곳입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았으니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땀 한 땀 땅을 파줬어요. 제 취향이 광부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내려오기 편하게 공짜 밧줄도 설치해줬어요.
앗! 광석 발견. 주석 광석입니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공짜 밧줄이 동나버렸어요. 작전을 바꿔서 옆으로 파고듭니다. 동굴도 만나고 납 광석도 만났어요. 좋네요. 집으로 돌아와 용광로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광석 재련이 가능합니다.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작업 공간도 만들어줬어요. 제작대와 용광로, 모루를 놓아줬어요. 상자도 놓아주고 상자 안에 재료들도 채워줍니다. 이제 광석을 모으러 출발할게요. 공짜 밧줄 수거해주고 이번엔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아래로 내려가다 철길을 발견했습니다. 우클릭하니 광산차에 탑승됐어요. 바로 옆에 못 보던 광석들이 보입니다. 내려서 캐보니 텅스텐이네요. 철길을 따라가다 보니 광석이 많이 보였어요. 철길 만세입니다. 아쉽게도 여기까지인가 봐요. 반대로 가봤습니다. 노랗게 반짝이는 광석을 캐보니 무려 금광석입니다. 횡재했어요. 철길 옆으로 내려가다 집을 발견했습니다. 귀한 박스 안에서 철퇴를 얻었습니다. 별로인 듯합니다. 집안의 집기들을 털어줬어요. 샹들리에와 그림도 챙겼습니다. 파밍을 마치고 거점으로 돌아왔어요. 어느새 날이 밝았네요. 가이드에게 제작법도 물어보고 샹들리에도 설치했습니다. 제법 예쁘네요. 납 주개로 방어구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바지는 광석이 모자라서 못 만들었어요. 깔맞춤에 실패했습니다. 광석을 더 캐와야 할 것 같아요. 땅속에서 놀다 보니 시간을 알 길이 없었어요.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시계를 만들 수 있어서 주석주개와 사슬을 이용해 시계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땅속에서도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지하로 깊게 내려가는데 웬 요정이 옆으로 왔다 날아갑니다. 쫓아가 보니 붉은색 하트가 보였어요. 생명수정입니다. 생명력이 증가하면서 하트가 늘어났어요. 땅속에서 빛을 내는 광석이 보여 캐러 갔는데 곡괭이로 캐지질 않습니다. 아직 캘 수가 없나 봐요. 괜히 왔습니다. 한쪽으로 길을 내며 가고 있는데 배경의 무늬가 바뀌었습니다. 푸른색 버섯이 보였어요. 해보니 발광버섯을 주네요. 아래쪽에는 생명수정이 있습니다. 바로 먹어줬어요. 바로 옆에 상자가 보여 사투를 버리고 열어줬는데 호흡용 대롱을 얻었어요. 넣어두겠습니다. 깊숙한 곳에 와서 그런지 몹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철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박쥐에게서 쉬 부메랑을 얻었어요. 공격력이 상당합니다. 제 부메랑과 바꿔줬어요. 피라냐가 두 방에 사라집니다. 어미 슬라임도 녹여줬어요. 좋네요. 금광석을 캐러 내려가는데 또 요정이 쫓아옵니다. 빨리 따라오래요. 그런데 몹이 너무 많습니다. 역시나 요정의 끝은 생명수정이에요. 하트가 8개가 되었습니다. 도롱뇽과 스켈레톤의 합동 공격에 죽고 말았습니다. 쉽지 않네요. 지상에는 비가 옵니다. 온 김에 나빠지도 만들어줬어요. 세트 효과를 얻었습니다. 방어력이 11이 되었네요. 네 번째 생명수정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탐방은 정말 재밌어요. 바로 밑에서도 생명수정 발견. 이제 무려 하트가 10개입니다. 금도 캐주고 텅스텐도 캐주고 금이 아주 풍년이에요. 그러다 두 번째 철길을 발견했습니다. 철로 여행은 항상 즐거워요. 여행길에 박스도 발견하고 생명수정도 발견합니다. 어쩌다 보니 얼음 지역까지 와버렸네요. 너무 멀리 와버려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금을 많이 발견해서 금 곡괭이를 만들어줬어요. 비가 오니 금붕어가 돌아다니네요. 상인에게 잠자리채를 구매해 잡아줬습니다. 금붕어로 어항과 수풀을 만들 수 있어요. 토끼도 잡아봤어요. 폭발성 토끼는 좀 잔인하네요. 더 이상 주민이 들어올 집이 없어서 더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벽체를 올리고 문을 달아주고 벽지를 바른 후 광원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다시 탐험을 떠나도 될 것 같아요. 바로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동물학자도 왔네요. 고양이 입양소도 파는데 돈이 없어서 나중에 구매하겠습니다. 이제 집 걱정은 덜었으니 다시 모험을 떠날게요. 지하를 파고드는데 노란색 블럭이 보였어요. 사암 벽돌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집 만들 때 써야겠습니다. 많이 캐줄게요. 쭉쭉 파고드는데 반대편에 길이 보였어요. 금 상자입니다. 상자 안에서 병 속의 모래 폭풍을 얻었어요. 2단 점프가 좋아진다는데 좁아서 알 수가 없네요. 벽을 캐고 점프해줬는데 확실히 높게 점프합니다. 그 외에는 별게 없어서 계속 탐험하는 중에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악한 존재가 느껴집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저는 쫄보이기 때문에 바로 귀환해줬어요.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이템을 정리하고 있는데 크툴루의 눈이 깨어났다는 문구와 함께 기다란 체력바가 떴어요.
웬 커다란 눈깔이 쫓아옵니다. 저는 이 녀석을 패럴드에서 본 적이 있어요. 부메랑을 날려주면서 요리조리 피해줬어요. 다행히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니 당황했을 뿐이에요. 열심히 때려주면서 조금씩 피를 깎아 겨우 승리했습니다. 데모나이트 광석을 얻었네요. 바로 가이드에게 제작법을 알아봅니다. 외눈사슴 소환템도 주고 주개로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주개로 바꿔주고 다시 물어봤어요. 다양한 방어구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떨결에 잡았는데 수확이 좋습니다. 무기 중에 고충이라는 처음 보는 무기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요요네요. 언제 저런 놈이 또 나올지 몰라서 집 근처에 전투지대를 만들어줬습니다. 플랫폼을 2단으로 깔았어요. 드라이어드가 도착했네요. 각종 씨앗과 농사 관련 템을 팝니다. 2단 점프도 되고 신나는 마음으로 얼음지대로 갔어요. 지하에서 탐험을 하다 생명수정을 발견했어요. 바로 하트를 늘려줬어요. 파고 또 파고 광부는 즐겁습니다. 얼음지대에는 새로운 몬스터들도 있었어요. 요요로 혼내줍니다. 집도 발견하고 상자도 챙깁니다. 가방이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이드에게 플링스 모피를 주니 무기와 방어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소환 무기는 처음이라 바로 만들어줬어요. 소환해주니 귀여운 플링스가 따라다니네요. 제재소와 여러 제작대를 두려고 하니 공간의 압박이 느껴집니다. 이제 저만의 공간을 만들 때가 왔어요. 집안을 닦아주고 흙 배경은 망치로 없애줍니다. 붉은 벽돌로 벽체를 올려줬어요. 우선은 2층으로 만들게요. 플랫폼으로 계단도 만들어줍니다. 유리문도 달아주고 벽지도 발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블러드문이 떴다네요. 좀비들과 온갖 새로운 몹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신랑을 잡고 실크 모자를 얻었습니다. 모자를 쓰니 이제 제 빨간 머리칼이 보이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싸우기로 했어요. 밤새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아침이 오니 드디어 몬스터들이 사라졌어요. 이제 마저 집을 지으려는데 하늘에서 슬라임이 떨어진대요. 이건 또 뭔가요? 정말 하늘에서 슬라임이 떨어집니다. 슬라임을 잡으면 횃불의 재료 젤을 주니 그거나 모아야겠어요. 한참을 잡는데 킹 슬라임이 깨어났습니다. 이 이벤트의 보스인가봐요. 요요를 이용해 살살 몸을 긁어줬어요. 보스를 잡아야 하는데 주변의 슬라임들이 너무 저를 괴롭히네요. 킹 슬라임은 맞으니 많이 아픕니다. 죽을 고비 겨우 넘기고 잡았습니다. 아기 슬라임이 왔네요. 슬라임총, 은고기, 닌자 바지를 얻었어요. 이제 정말 집을 마저 만들게요. 가지고 있는 작업대를 모두 배치해주고 조명도 설치해줬습니다. 상자도 만들고 방을 구분해줬어요. 갑갑한 벽에 창문도 내어주고 가구도 배치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개인 공간을 완성해줬어요. 포션들을 정리하다 중력 포션이 뭔지 궁금해서 사용해줬는데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뒤늦게 설명을 읽어보니 화살표 위키로 중력을 반전시키는 거더라고요. 화면이 너무 어지러운데 맵을 밝혀주니 그건 또 좋았어요. 그러다가 구름 모양의 섬을 만났습니다. 저 집안에 상자가 보여요. 하피들이 공격하니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어줍니다. 짜증나느니 붙은 스타퓨리를 얻었어요. 가구도 털어줍니다. 맵을 더 밝혀주려다가 물약이 떨어졌습니다. 죽어버렸네요. 보는 제가 더 아픕니다. 그래도 맵을 많이 밝혔어요. 스타퓨리를 써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보스도 2명이나 잡고 자신감이 생겨 저번에 입구 컷 당했던 오염지대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몹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사네요. 그 긴 길을 또 가야 합니다. 숲을 지나고 얼음지대를 건너고 해바라기를 넘어 오염지대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밧줄로 안전하게 갈게요. 저 멀리 제 무덤이 보입니다. 지하에 이빨 달린 흉측한 애들이 많고 저 아래 동그란 구슬들이 보입니다. 저 구슬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오염지대 벽은 곡괭이로 깨지지 않아서 폭탄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가능하네요. 나무벽을 만들어 폭탄으로 벽을 부수고 구슬을 곡괭이로 깨보는데 안됩니다. 이것도 폭탄을 이용해볼게요. 해선 안 될 짓을 한 것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머스킷을 얻었어요. 바로 착용해줬는데 데미지도 좋고 폼이 납니다. 저 구슬을 깨면 총을 주나봐요. 바로 다음 구슬도 깹니다. 다른 문구가 나오네요. 또 머스킷을 얻었습니다.
더 얻고 싶은데 폭탄이 없네요. 집으로 돌아가니 총포상이 와 있어요. 총알을 판매합니다. 총알이 들어갔던 거군요. 조금 구매해줬어요. 폭탄 전문가에게 폭탄도 구매해줬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구슬을 깨볼까 해요. 구슬이 깨지자 세상을 먹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지렁이네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왕좌왕했어요. 몸통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였던 게 자꾸 숫자가 늘어났어요. 제가 때려서 쪼개졌나봐요. 숫자가 많아지니 좁은 곳에서 피하는 게 점점 힘들었습니다. 제 피도 없고 보스 피도 없어요. 이런... 제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플링스가 막타를 쳐줄까요? 저 보스가 죽은 건지 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고블린 부대가 동쪽에서 오고 있다네요? 아우, 빨리 가야 되는데 동쪽은 어디죠? 녀석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마법사와 궁수가 너무 귀찮아요. 한참이 지나서야 녀석들을 물리쳤습니다. 특별히 먹은 건 없어요. 다시 오염지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2단 점프를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길을 몇 번 갔는지 모르겠네요. 돌아와서 봤는데 제 시체 옆에 딱히 뭐가 없습니다. 지렁이 보스가 떨궜던 그림자 비늘을 가이드 친구에게 주니 좋은 장비들과 곡괭이를 보여줬어요. 비늘을 더 모아 이 장비들을 맞추기로 합니다. 지렁이를 소환하려면 불쾌한 가루가 필요한데 드라이어드가 정화가루만 파네요. 전혀 모르겠어서 찾아보니 블러드문이 뜰 때만 불쾌한 가루를 판다네요. 핏빛 눈물로 블러드문을 부르고 불쾌한 가루를 양껏 구매해줍니다. 지렁이를 잡기 전에 하트도 더 늘려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로 떠나줍니다. 스타퓨리가 좋은 게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동굴이 있는지 보여서 매우 편합니다. 분명히 안 캐지던 데모나이트 광석이 이제 캐지네요. 좋습니다. 지하를 누비다 모래지대로 왔어요. 생명수장이 탐지됐는데 스타퓨리로 빠르게 찾습니다. 또 생명수장이 탐지되네요. 이곳이 바로 노다지예요. 저 위에 있습니다. 하트가 15개가 됐습니다. 가방이 가득 차 집으로 왔는데 사막 상자에서 얻은 피리가 있었어요. 사용하니 이렇게 쭉 항아리에서 뱀이 나옵니다. 무슨 벨이네요. 이걸로 하늘지대 탐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떠난 사막 여행. 사막 지하에는 집이 많습니다. 탐험하는 게 재미있어요. 생명수정을 발견했는데 바로 위에 또 있네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스타퓨리로 시야를 밝혔는데 벽 너머에 사람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니 골퍼입니다. 골프에 관한 아이템들을 파네요. 지나갈게요. 하나 더 얻어주고 저기 마지막 생명수정이 보입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불쾌한 가루와 썩은 덩어리를 챙겨들고 오염지대로 출발합니다. 오염지대 지하 이빨 달린 흉측한 재단에서 소환템을 제작할 수 있어요. 벌레 먹이 하나 챙겨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하는 좁아서 싸우기가 힘들어요. 주변 나무를 벌목해 플랫폼을 깔아줍니다. 불도 밝혀졌어요. 바로 보스를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잡아보자고 최면을 걸었는데 하필이면 블러드문이 떴네요. 플랫폼 위를 누비며 열심히 때려줬어요. 주변 몹들이 너무 방해합니다. 총도 들어보고 스타퓨리도 들어보고 발을 헛디뎌 구덩이로 빠져버렸어요. 올라가려고 해봤는데 당황해서 쉽지 않습니다. 낙사는 절대 안 되기에 차라리 내려갔어요. 제 컨트롤이 미워지네요.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주변 몹을 정리하는데 화면 뒤로 무언가 떨어져요. 운석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재료 수급을 위해 보스를 한 번 더 소환해서 잡아줬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침착하게 해봤습니다. 아까보다 쉽게 클리어해줬어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고블린 부대가 오네요. 저희 집에 뭐 볼 거 있다고 자꾸 찾아오나요? 집으로 돌아가 마을을 지켜줬어요. 저 없으면 쟤들은 어떻게 사나 싶습니다. 빠르게 정리해줬어요. 인벤을 열어보니 지렁이를 잡고 먹은 이터의 뼈가 있네요. 애완동물입니다. 이렇게 보니 귀엽네요. 보스 잡고 얻은 재료로 곡괭이와 방어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림자 가본 룩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운석을 찾으러 갈게요. 오염지대를 지나 사막을 만났는데 신전 같은 건물이 보였어요. 대낮의 태양빛 아래서는 주인을 소환할 수 없다네요. 다행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하다가 우선 운석부터 찾으러 갈게요.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또다시 오염지대를 만나고 드디어 운석을 발견했어요.
운석 머리들이 공격해옵니다. 운석에 닿으니 뜨거운지 피가 깎여요. 안전하게 굴착에 시작했습니다. 운석을 캐는데 오염지대 벽도 캐지더라고요. 곡괭이를 바꾼 보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채굴하여 운석을 240개 얻었어요. 이왕 멀리 온 김에 맵을 더 밝히기로 합니다. 해변이 보이네요. 바다 위에 사람이 떠 있어요. 위험하니 플랫폼을 깔아주고 말을 걸어주는데 벌떡 일어납니다. 절 심부름꾼 원숭이로 임명한다네요. 고맙네요. 퀘스트를 줍니다. 낚시 퀘스트예요. 바다를 좀 탐험해보려 했는데 숨이 차서 바로 뛰어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갈게요. 운석으로 갑옷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마법사템이 많습니다. 보석과 결합해 검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보석이 자수정이라 이걸 쓰겠습니다. 붕붕붕 소리에 광선검을 얻었어요. 스타워즈 같네요. 요 멋진 검을 들고 정글로 향했습니다. 아, 저 반짝이는 건 뭐죠? 금화입니다. 부자 되겠어요. 저 멀리 빛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정글 포자를 얻었네요. 처음 보는 재료는 잘 챙겨줍니다. 요정이 자꾸 둘러붙어서 따라가 보니 상자가 있네요. 진작 따라갈 걸 괜히 시간 끌었어요. 철길 여행을 하다 노란색 벽을 만났습니다. 궁금해서 파보니 벌집을 주고 꿀이 흘러나왔어요. 아래를 파는 건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서 옆을 공략했습니다. 안에 노란색 구슬 같은 게 보입니다. 저건 뭘까요? 벌을 잡다가 그만 깨버렸어요. 또 뭐가 나타났네요. 도무지 방심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여왕벌인데 몸집이 상당해요. 벌집 파괴한 게 아주 불쾌한 모양입니다. 역시 좁은 곳에서 싸우는 건 불리합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부메랑을 날려줬어요. 갑자기 벌이 공중에 멈췄네요. 극딜 타이밍입니다. 방성검이 이겼어요. 양봉가라는 검을 얻었습니다. 슝슝슝. 보스를 잡고 밀랍을 얻었는데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소환사템을 만들 수 있네요. 아, 요요도 있습니다. 바로 요요를 만들어줬어요. 길이가 제법 깁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부두술사가 마을을 찾아왔는데 소환수를 한 마리 늘려주는 목걸이를 팝니다. 당장 착용했어요. 오이에 프링스 2마리. 요요를 실험해보기 위해 크툴루의 눈을 불렀습니다. 살살 야무지게 긁어줍니다. 꿀잼이에요. 프링스도 2마리라 딜이 훨씬 잘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쉽게 클리어. 정글을 탐험하다 상자에서 헤르메스 부츠를 얻었습니다. 이속 증가템이네요. 정글 안에서 독특한 좀비를 만났어요. 곤드 박사라고 합니다. 고고학자의 모자를 얻었어요. 어때요? 고고학자 같나요? 탐험 중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낙사입니다. 인벤도 가득 찼는데 잘 됐어요. 헤르메스 부츠가 있으니 확실히 기동성 차이가 납니다. 더 빠르게 탐험할 수 있겠어요. 이제 낙사당하지 않게 안전하게 플랫폼을 설치하며 다닙니다. 또 벌집을 발견했어요. 여왕벌 재료가 더 필요합니다. 설치했던 플랫폼이 빛을 발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을 알 것 같아요. 돌진 때 요리조리 피해주고 여왕벌이 멈춰서 벌을 날릴 때 극딜을 해줍니다. 활과 여왕벌 마스크를 얻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탐험 중 상자는 언제나 옳습니다. 이건 옳지 않네요. 여왕벌 재료로 말벌 스태프를 만들었어요. 벌이 2마리입니다. 야호! 철로 탐험 중에 묶여있는 고블린을 발견했어요. 땜장이의 작업대와 로켓 부츠를 팝니다. 마을에 빈집이 없네요. 언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급하게 한층 더 올려줬어요. 집으로 찾아온 고블린에게 바로 작업대와 부츠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나 악세에 붙은 수식어도 재단련으로 바꿀 수 있는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괜찮은 수식어가 나올 때까지 돌려주는데 무기는 점점 좋아지는데 저는 왜 거지가 될까요? 헤르메스 부츠와 로켓 부츠가 있으면 유령의 부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 가능이 붙어서 두근두근 했는데 요 정도 납니다. 조금 날아요. 그래도 낙사는 덜 당할 것 같습니다. 금시계와 깊이 측정기 나침반으로 GPS를 만들었습니다. 가방 안에 다 들고 다니느라 압박이 있었는데 하나가 되어서 좋네요. 어두운 밤이 되니 얼마 전 나디라 주인 소환 못한다던 어르신이 떠올랐어요.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직 저기 계시네요? 저라면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네요. 불안한 마음으로 저주를 눌러봅니다. 역시 뭔가 튀어나왔어요. 저주의 정체는 스켈레트론인가봐요. 세력바가 머리와 양손에 달려있습니다. 귀찮은 손부터 요요로 혼내줍니다. 양손이 사라지니 머리만 남아있네요. 무서운 도리도리 스킬. 맞으면 아픕니다.
플랫폼이 있었더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도리도리 피해주고 가볍게 잡아줬습니다. 어르신이 사라졌습니다. 보스를 잡았는데 먹은 게 하나도 없네요. 서운합니다. 섭섭한 마음 달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가 마치 던전 같습니다. 황홀한 탁자를 얻었어요. 소환수를 한 마리 더 소환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말벌 한 마리를 더 소환해줬어요. 황금 상자가 있는데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나봐요. 우선 지나갈게요. 상자가 많이 보이네요. 또 아쉽습니다. 움직이는 상자도 있는데 공격도 안 되고 이상하네요. 얘도 열쇠가 있어야 하나봐요. 함정입니다. 던전 안에는 숨겨진 길들이 많습니다. 잘 찾아야 해요. 누가 누워있네요.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몹이 너무 많아서 대화 나눌 여유가 없네요. 나중에 만나기로 해요. 여기 몹들은 뼈다귀를 줍니다. 상자를 열어 황금 열쇠를 얻었습니다. 황금 상자 찾아 달려줍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벽을 붙드는데 벽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마을에 온 김에 뼈다귀 들고 가이드에게 갔습니다. 공허 가방이라는 신기한 게 있네요. 인벤이 없을 때 템을 먹으면 여기로 들어간대요. 악마의 재단에서 만듭니다. 안 그래도 인벤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일이 많은데 바로 만들러 갈게요. 공허 가방과 공허 금고가 있는데 공허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넘치는 템이 금고로 들어가고 그 금고에서 꺼낼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둘 다 만들어줍니다. 다시 찾은 던전. 바로 황금 상자부터 열어줍니다. 무라마사라는 검을 얻었어요. 리치가 너무 짧네요. 던전 안에 몹도 황금 열쇠를 줍니다. 금고 안에는 마법사 무기도 있고 방패도 있어요. 탐험 중에 묶여있는 기계공을 만났어요. 예쁘게 생겼네요. 렌치와 전선, 기계 관련 용품을 팝니다. 친해지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림자 열쇠를 얻었네요. 잘 챙겨둘게요. 던전 안은 심하게 넓습니다. 돌아도 끝이 없네요. 자꾸 새로운 길이 나와요. 인벤이 없어도 공허 금고로 들어가니 아주 좋습니다. 움직이는 상자를 열쇠로 열어주니 뿅 하고 슬라임이 나타났어요. 마을 친구가 또 늘었네요. 함정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가시에 찔려 죽었습니다. 던전 안을 거의 다 탐험해 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가야겠네요. 다시 돌아온 던전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상자 여는 재미도 있고 가구 파밍하는 재미도 있고 길 찾는 재미도 있어요. 길을 거의 밝혀준 것 같아서 거점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던전에서 얻은 연금술 탁자도 놔주고 뼈 완들을 얻었는데 이렇게 뼈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흉하니까 넣어둘게요. 주민들로 마을이 꽉 차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행복도를 물어봤는데 세상 불행해 보였어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마을 주민들은 선호하는 지역과 선호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사는 게 바빠서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정글로 가서 대나무와 마호가니 나무로 재료를 얻었습니다. 이걸로 정글에 집을 만들 거예요. 집의 틀은 대나무로 만들어주고 마호가니 문도 달아주고 계단도 만듭니다. 벽지도 발라줬어요. 어두우니 조명부터 답니다. 가구도 배치해서 완성. 정글을 좋아하는 주술사, 드라이어드, 화가를 배치했습니다. 이사 올까요? 조금 기다려봤는데 바로는 안 오네요. 언젠간 오겠죠? 대동굴 탐험 중에 못 보던 블럭을 발견합니다. 흑요석이네요. 채굴하는데 자꾸 다시 생겨요. 보니까 물과 용암이 만나면 흑요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한 증식이네요. 용암은 사라지고 흑요석은 생기고 아주 좋습니다. 제 길을 막는 용암도 물이 있으면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암을 없애주고 폭탄으로 길을 내줬어요. 오늘은 땅끝마을 탐험입니다. 내려가다 또 용암을 만났어요. 저 위에 물을 터뜨리기로 합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흑요석이 되었어요. 폭탄을 이용해 마구마구 터뜨려줍니다. 폭탄으로 부수는 건 너무 재밌어요. 가지고 있는 폭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용암에 닿으니 피가 사라지네요. 엄청 아파요. 밧줄을 타고 내려가 줬는데 건물이 보입니다. 파밍할 게 많아 신나네요. 밖은 용암밭이에요. 가구도 많습니다. 상자가 보였는데 던전에서 얻은 흑요석 열쇠로 열립니다. 공격력이 아주 높은 철퇴를 얻었어요. 철퇴는 사용하기 어렵던데 그래도 착용해줬습니다. 던전보다 파밍할 게 많습니다. 악마도 있고 여기가 지옥이네요. 지옥 용광로도 얻었어요. 정신없이 파밍하다 용암 안에 박힌 블럭이 눈에 띄어해보니 지옥석입니다. 용암에 죽고 말았네요. 마을에 고블린 친구들이 놀러왔네요. 새로 얻은 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옥 용광로로 지옥석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무기와 방어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캐러 가야겠어요. 열심히 캐고 있는데 갑자기 월 오브 플래시가 깨어났습니다. 창의적으로 흉측하게 생긴 보스가 나왔어요.
완전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때려줍니다. 자꾸 앞으로 달려와서 뒤로 빠지면서 때렸어요. 용암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뒤가 벽으로 가로막혔어요. 빠르게 곡괭이로 부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사망했어요. 벽만 없었어도 어떻게 해봤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보스를 검색해보니 부두 악마를 죽이면 가이드 부두 인형이 나오는데 이게 용암으로 떨어지면 보스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아주 운이 나빴습니다. 황금토끼예요. 기운 충전 완료. 인벤에도 가이드 부두 인형이 3개 있는데 조심해서 다뤄야겠습니다. 다시 가기 전에 용암이 너무 아프니 흑요석 물약 몇 개 만들어줬어요. 흑요석 물약을 먹으니 용암은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신나게 지옥석을 캐줄게요. 다행히 용암 안에서는 숨이 차지 않아요. 넉넉히 캔 지옥석으로 2개를 만들어주고 몰튼 세트와 인프 스태프, 곡괭이, 볼케이노를 만들어줍니다. 몰튼 세트는 몸에서 불이 나네요. 검은 재단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프도 데리고 다닙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복수하러 가볼게요. 아까는 벽에 막혀 죽었으니 플랫폼을 깔면서 넓게 공간을 마련해봅니다. 요 정도 길이로 만들었어요. 가이드 보드 인형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르고 3개 다 던졌네요. 주민 3명이 죽었습니다. 뒤로 달리면서 검을 휘두르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털퇴로 바꿔줍니다. 가운데 입은 지렁이를 뱉고 위아래 눈은 김을 발사합니다. 뇌는 알고 있는데 몸은 막고 있어요. 멀리서 때려주면서 피해봅니다. 플랫폼이 끝났는데 다행히 보스도 죽었어요. 고대의 빛과 어둠의 영혼들이 해방되었대요. 완승의 망치, 총, 전사의 휘장을 얻었습니다. 휘장은 바로 착용해줬어요. 마을로 들어가 망치 설명을 읽어봤는데 악마의 재단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오염지대로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뒤에 무지개도 떠있고 못 보던 위습도 나오네요. 블럭을 캐보니 빈주석 블럭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블럭이에요. 지하로 내려가 악마의 재단을 깨니 팔라듐의 축복을 받았다고 뜹니다. 2번째는 오리칼슘, 3번째는 티타늄이래요. 보이는 거 다 캐보는데 팔라듐, 오리칼슘, 티타늄 반복입니다. 주황색 광석이 보여 캐보니 팔라듐이에요. 팔라듐 광석을 2개로 만드니 새로운 방어구와 곡괭이, 무기가 열립니다. 도파민이 터지네요. 상자에서 얻은 동굴 탐험가의 포션을 챙겨 들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포션을 먹으면 주변의 광석과 상자가 보여요. 이 분홍색 광석은 아직 안 캐집니다. 얘도 분홍이네요. 얘도 분홍이. 밧줄에 묶인 마법사를 찾았습니다. 마법 용품들을 파네요. 팔라듐을 캐는데 새로운 몬스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들은 오염지대에서 보던 친구들과 비슷해요. 주변 벽을 부숴보니 티릭석 블록입니다. 원래 오염지대가 아닌 곳인데 몹들이 너무 아픕니다. 팔라듐 광석은 야무지게 캐줘요. 얘 너무 캐고 싶습니다. 안 되겠어요. 팔라듐 광석으로 곡괭이부터 만듭니다. 마을에 행상인이 도착했는데 정글집에 가 있네요. 이건 또 생각 못했습니다. 행상인이 특이한 걸 많이 팔아서 올 때마다 확인해줘야 돼요. 먼 길 달려가는데 사막이 오염지대로 변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찾아보니 워러버 플래시를 잡으면 세계가 하드모드로 변하고 신성지대와 오염지대도 새로 생긴대요. 정글에도 특이한 몹들이 나옵니다. 반가운 행상인, 자갈도 팔고 DPS 측정기도 파네요. 페넥 여우를 소환하는 이국적인 객검을 팝니다. 무려 100금화예요. 제 전재산의 반입니다. 사고 싶은데 돈을 안 가져왔네요. 포기합니다. 화가 친구가 정글 파일런을 파는데 근처에 주민 2명이 있으면 다른 파일런으로 텔레포트가 가능하대요. 오, 포탈입니다. 바로 설치해줬어요. 그런데 이동할 다른 파일런이 없네요. 마을로 돌아가 동물학자에게 파일런을 구매해 설치해줬어요. 이제 파일런끼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통장에 돈을 털어와 객검을 구매해줬어요. 귀여운 사막여우를 얻었습니다. 재산의 반을 잃은 보람이 있네요. 잠시 3000포로 빠졌네요. 이제 분홍광석 캐러 갑니다. 드디어 캐져요. 이게 오리칼슘이네요. 보이는 대로 모두 캐줍니다. 광부는 역시 재미있어요. 그런데 오염지대 몹들이 너무 아파요. 자꾸 몰려들어서 죽어버렸네요. 저거 제 전재산인데. 무덤으로 오는 길에 이미 피가 만신창이입니다. 광산차를 타고 오염지대를 벗어났어요. 보이는 대로 캐줬더니 광석이 넉넉하게 모였습니다. 대리석이네요. 메두사도 잡아주고 블럭도 많이 챙깁니다.
오리칼슘으로 모루를 만들고 모루에서 무기와 방어구를 만듭니다. 핑크핑크하네요. 날개를 만들려면 비행의 영혼이 필요한데 직관적으로 하늘에서 줄 것 같았어요. 뱀을 소환합니다. 하늘로 가니 하피들이 나와요. 저에게는 림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도마뱀이 나왔어요. 와이번이네요. 플랫폼이 너무 좁아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물약 먹고 겨우 잡았는데 비행의 영혼이에요. 바로 저겁니다. 와이번이 주네요. 하늘에 플랫폼을 설치하면서 몇 번 더 잡아줬어요. 하피 날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 하늘을 나네요. 많이 높이는 못 날아요. 날다가 떨어지네요. 그래도 낙사는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지하 탐사 중에 미용사를 만났어요. 거미들이 모여 사는 거미둥지가 있어서 신나게 거미 사냥도 했습니다. 거미 송곳니를 주네요. 거미의 과격한 몸통 박치기에 죽어버렸어요. 모인 거미 송곳니로 거미 스태프와 여왕거미 스태프를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요 작은 벌레들이 거미 스태프로 소환한 친구들이에요. 여왕거미 스태프로는 요 센트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환 무기도 얻고 신성지대를 탐험하러 가줍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반짝거리는 보석들이 벽에 박혀 있어요. 수정 파편입니다. 새로운 재료니 넉넉히 챙겨볼게요. 바위 틈에 수정 파편인 척하는 알 모양의 보석이 있는데 해면 젤라틴 수정을 줍니다. 퀸 슬라임을 소환한대요. 보스 소환템이네요. 저의 하드모드 첫 번째 희생양이네요. 나와라! 나와! 안 나오네요. 찾아보니 신성지대에서만 소환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신성지대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서 중간에 설원에 텔레포트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주변에 얼음을 캐서 재료를 모아주고 얼음으로 기본 틀을 만들어줬어요. 문도 달아주고 벽지도 바르고 광원을 설치합니다. 가구들과 그림을 배치해서 완성했습니다. 이곳에 기계공과 땜장이를 이사시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친구가 이사 왔습니다. 파일런을 구매해 배치해줍니다. 이제 이곳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요. 마음 놓고 신성지대로 갑니다. 저번에 설치해둔 아레나가 있어서 여기서 불러낼게요. 왕관을 쓴 보석 같은 슬라임이 등장했습니다. 예쁘게도 생겼네요. 근접으로 검을 사용하는 게 영 어렵습니다. 자꾸 때리려다가 제가 맞아버려요. 하드모드답게 스치기만 해도 제 피가 빠르게 녹습니다. 친구 슬라임도 자꾸 불러내고 구슬도 뱉어내요. 원거리 무기도 안 들고 왔네요. 스타퓨리를 들어봤지만 1차 사망입니다. 원거리 무기를 만들어야겠어요. 오리칼슘 리피터와 화살을 장전하고 다시 갑니다. 파일런으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아침 해가 떴네요. 두 번째 소환합니다. 이번엔 거리를 벌리고 최대한 멀리서 쏠게요. 중간에 궁금해서 해머 들어봤다가 반피를 잃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면 공중으로 점프하면서 구슬을 날려요. 한 번씩 땅을 찍는데 이게 또 아픕니다. 구슬들이 너무 많아요. 2차 사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패턴도 알았겠다. 이번에는 버프 포션까지 챙겼어요. 바로 소환했습니다. 최대 사거리를 벌리고 침착하게 싸웠어요. 구슬치기도 매의 눈을 장전하고 피해봅니다. 이렇게 집중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맞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전투 끝에 3번 만에 승리했습니다. 방어구와 갈고리, 소환수 무기, 젤라틴 안장을 먹었어요. 작은 퀸슬라임에 올라탔네요. 높게 점프가 가능합니다. 귀여워요. 갈고리는 갈고리 위치로 순간이동이 됩니다. 빠른 이동이 가능할 것 같네요. 지하에서 상인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를 파는데 요요와 요요 관련 장신구를 팝니다. 요요 장갑과 무게추, 하얀 실이 있으면 요요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요요가 꽤 길어졌네요. 공격력이 궁금합니다. 인벤에 기계지렁이 소환템이 있길래 냅다 소환해봤어요. 이름이 파괴자였네요. 그동안 만난 지렁이하고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정도로 거대할 줄은 몰랐어요. 요요 실험은 무슨 도망다니기에 바쁘네요. 빨간색 레이저를 비처럼 퍼부어요. 때려버리고 가까이 가다가 오히려 갇혀버렸습니다. 죽어버렸네요. 요요는 버리기로 했어요. 리피터를 듭니다. 이번엔 기계도개고를 소환해볼게요. 스켈레톤 프라임이 나타났습니다. 완전 앞에서 만났던 보스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팔이 4개나 달렸습니다. 역시 저는 활이 맞는 것 같아요. 근접 무기는 못 쓰겠어요. 귀찮은 팔로 손까지 쏘네요. 팔부터 때려줬습니다.
머리만 남으니 도리도리를 시전합니다. 드디어 보스를 잡았습니다. 신성한 주개와 공포의 영혼을 얻었어요. 이어서 기계눈으로 트윈즈를 소환해서 잡아주고 시야의 영혼을 얻었어요. 다시 지렁이도 잡아줍니다. 정글이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대요. 힘의 영혼도 얻었습니다. 모인 주개로 신성한 방어구 세트를 만들어주고 영혼들로 드렉스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글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보러 가야겠어요. 그런데 사막에 퍼졌던 오염지대가 더 넓어졌습니다. 찾아보니 하드모드 이후에는 오염지대가 점점 퍼진대요. 이걸 막으려면 스턴펑크에게서 클랜 테미네이터와 초록 용액을 사서 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비싼데요. 조금 사서 살짝 정화해줬어요. 이 작업은 틈틈이 시간 날 때 해줘야겠습니다. 정글에 갔는데 별로 특이한 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벽에 못 보던 블럭이 생겼습니다. 녹조류 광석을 얻었어요. 이건가 봐요. 동굴 탐험가의 포션을 먹고 본격적으로 파줬습니다. 드릴로 바꿔주니 작업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러다가 생명과일을 얻었어요. 먹어보니 하트색이 바뀌면서 체력이 증가합니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생명과일을 모아야겠습니다. 정글을 초토화시키면서 생명과일과 녹조류 광석을 모았어요. 무아지경으로 땅을 파다가 플랜테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뭘 또 잘못한 걸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피가 자꾸 빠집니다. 알고 보니 입으로 씨앗을 뱉네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또 죽고 말았습니다. 찾아보니 요 분홍색 꽃봉오리를 깨면 보스가 깨어난대요. 제가 잘못했네요. 또 조심하면서 생명 과일을 모읍니다. 정글을 정말 열심히 탐험했어요. 드디어 생명 과일을 19개 모았습니다. 영롱한 소리와 함께 제 하트들이 강화됐어요. 녹조류 방어구와 무기도 만들어줬습니다. 플랜테라, 딱 기다려. 우선 그놈은 아주 긴 다리를 가졌어요. 최대한 도망 다닐 수 있도록 아레나를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땅 파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드렉스가 많이 도움됐어요. 이렇게 거대한 아레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레나 아래 미리 찜해둔 꽃봉오리로 갑니다. 플랜테라를 소환했어요. 아레나가 넓으니 보스 공격을 피하는 게 편했어요. 크게 빙글빙글 돌면서 피해줬어요. 이 페이지에는 여러 갈래 다리를 뻗으며 저에게 가까이 오네요. 화염 방사기로 혼내줬습니다. 화염 방사기는 젤을 탄환으로 쓰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해요. 왠지 쉽게 잡았습니다. 던전에서 비명소리가 메아리친데요. 던전에 가봐야겠습니다. 플랜테라가 정글 사원 열쇠를 줬어요. 사이버그도 왔네요. 정글을 탐험하다 주황색 특이한 블럭을 지나갔었는데 여기가 바로 정글 사원이네요. 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함정에 찔려 반피가 됐어요. 이상한 가시공들도 튀어나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가시공에 맞아 죽었어요. 던전보다 함정이 많네요. 왠지 많이 죽을 것 같아서 일직선 길을 파기로 했습니다. 사원 바닥에 압력판 같은 게 있는데 저 가시공들이나 함정이 발동돼요. 눈 크게 뜨고 압력판을 제거하면서 나갑니다. 여기서는 땅을 밟는 것보다 천장에 붙어있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몇 번의 죽음을 맞이하고 큰 동굴을 만났습니다. 사원의 끝인 것 같아요. 상자도 털어주고 압력판을 찾는데 잘못해서 밟았나봐요. 주변 정리하고 예쁘게 생긴 빛 가까이 다가갑니다. 마우스를 대는데 동력 전지를 원하네요. 이 게임의 특성상 이거 누르면 또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눌러봅니다. 역시 골렘이 나왔어요. 플랜테라와는 다르게 너무 좁습니다.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상대하라는 걸까요? 손을 쭉쭉 뻗어 공격하네요. 어찌어찌 피해가는데 불꽃을 내뿜습니다. 팔이 사라지자 몸통과 얼굴이 분리됐어요. 불덩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가다가 한 번 더 죽고 도착해서 벽에 박힌 가시들을 정리하고 좁지만 플랫폼을 설치해줬어요. 모닥불도 설치했습니다. 다시 소환할게요. 쭉쭉 뻗는 양손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최대한 피해보지만 역시나 맞습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려줬어요. 튕기는 불덩이는 피하기 어려워요. 머리와 몸통 분리됐을 때 몸통만 들이대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면 꽤 아픕니다. 겨우겨우 깼네요. 픽소우라는 곡괭이를 얻었어요. 사원의 벽을 부술 수 있대요. 이걸 골렘 다 잡고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잡기 전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곡괭이질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던전에 비명소리 친다길래 던전 가는 길에 화성인이 침공했대요. 진짜 외계인들이 왔네요. 생긴 것도 무서운데 엄청 아픕니다. 얼마 잡지도 못했는데 죽었어요. 이제 저희 마을로 와버렸네요. 화성인들 잡다가 몇 번을 죽었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이상한 보스가 떴는데 자꾸 죽어서 결국은 못 잡았어요. 시체 끌기 전법으로 클리어했는데 제가 깬 건지 깨짐을 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중력 갈고리와 도금판을 얻었는데 갈고리가 재밌네요. 매달린 위치에서 빙글빙글 회전합니다. 헬멧은 그냥 우주인이에요. 도금판으로 다양한 우주 가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아픕니다. 녹조류 주개와 발광버섯이 있으면 시르마이트 주개를 만들 수 있는데 자동망치가 필요하다고 해요. 찾아보니 지상에 버섯지대가 있고 그곳에 집이 있으면 입주하는 버섯 주민에게 구매할 수 있대요. 버섯 모으러 버섯지대 갑니다. 버섯돌이 세트 발견. 야무지게 버섯 많이 모아주고 원하는 지형에 발광버섯을 깔아준 후 집틀을 만듭니다.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배치해 완성해줬어요. 그런데 버섯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진흙블럭을 깔고 그 위에 발광버섯 씨앗을 뿌렸어요. 이제 버섯이 자라나기를 기다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러플이 도착했다고 떠요. 달려가 보니 버섯지대가 생겼네요. 버섯돌이에게 말을 거니 자동망치를 팝니다. 후딱 구매하고 버섯지대에 가이드 친구도 보내줬어요. 이제 자동망치에서 슈로마이트 주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주개로 새로운 방어구와 호버버드를 만들 수 있는데 비행이 된다니 날개일까요? 방어구 만들어 바로 입어줬는데 예쁘지는 않습니다. 원거리 능력이 증가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은신이 된대요. 오, 진짜 안 보입니다. 호버보드는 날개 대신 착용할 수 있는데 타고 날 수 있어요. 엄청 높이는 안 되네요. 방어구도 바꿨고 던전 나들이 가려다가 던전 옆 할로우 지대에 텔레포트 지점을 만들어줘야지 싶었어요. 너무 멀거든요. 건물 틀을 세우고 벽지 바르고 가구 넣다가 처음 보는 몹들이 보여서 때려주려는데 갑자기 빛의 여제가 깨어났어요. 제가 또 뭘 잘못했을까요? 피가 7만인데 공격 피하기가 힘들고 진짜 아픕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어요. 이 레이저는 뭘까요? 죽어버렸습니다. 왜 나왔는지 찾아보니 할로우지대 밤에 나오는 잠자리를 죽이면 나타나는 거래요. 요 잠자리는 잠자리인 줄도 몰랐어요. 우선 마저 집을 완성해줍니다. 주민들도 배치했어요. 밤이라 금방 이사 오네요. 바로 파일럿 배치 완료. 이제 텔레포트 지점이 5군데나 돼요. 본격적으로 던전 탐험할게요. 그런데 던전 앞에 이 친구들은 뭘까요? 이제 저 친구들을 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듭니다. 아무것도 못 본 척 던전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자마자 처음 보는 몹이 처음 보는 스킬로 반겨주네요. 제가 알던 던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몹이 많은데 심령체를 주네요. 심령체 조금 모아주고 마을로 와 어디에 들어가는지 봐줬어요. 유령 주개와 펌킨문 메달, 장난스러운 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펌킨문 메달에 들어가는 호박은 그 씨앗을 드라이어드가 파는 걸 본 적 있어요. 몇 개 구매해 마을에 주르륵 심어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새 호박이 자랍니다. 호박 몇 개 캐주고 펌킨문 메달과 장난스러운 선물을 만들었어요. 낮에는 사용이 안 돼서 밤까지 기다립니다. 드디어 밤이 찾아왔습니다. 펌킨문 메달을 사용했어요. 할로윈을 연상케 하는 몹들이 나왔습니다. 웨이브가 있네요. 몹을 일정 수치 이상 잡을 때마다 새로운 웨이브가 열려요. 처음에는 할만했는데 슬슬 아픕니다. 6단계에 오니 보스가 나왔어요. 한식하는 나무입니다. 꿀덩이를 뽑는데 2마리가 같이 나왔어요. 보스 스킬이 너무 아픕니다. 9단계까지 버티다 죽고 말았어요. 다행히 죽어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10단계 열자마자 사망. 새로운 보스가 나왔습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열심히 잡는데 아침이 오니까 사라졌어요. 으스스한 장가지와 으스스한 나무를 얻었습니다. 장가지로는 날개를, 나무로는 소환사용 방어구와 가구들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밤이 오길 기다리며 아레나를 늘려줬어요. 마을에 가까이 있으니 자꾸 주민들이 죽네요. 중간중간 돌아오는 주민 친구들. 나무를 없애주고 플랫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시 어두워졌어요. 장난스러운 선물을 사용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귀여운 크리스마스 친구들이 나왔어요. 덤벼드는 건 무섭네요. 보스로 트리가 나오고 7단계가 되니 산타 로봇도 나옵니다.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10단계까지 갔는데 아침이 왔습니다. 엘프 융의 무기를 얻었어요. 화염 방사기의 상위 버전 같아요. 무기도 얻었겠다. 던전 앞에 요상한 광신도들에게 가봅니다. 저 친구들을 건들면 분명 무언가가 나타나겠죠? 건드리기 전에 아레나부터 만들었어요. 2단으로 야무지게 만들어주고 들이대봅니다. 우리 광신도 친구들 누굴 부르고 있는 걸까요? 미친 광신도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게 테라리아죠. 피가 32,000이라서 우습게 봤는데 용가리가 자꾸 몸을 관통해가요. 보스가 조그맣고 날아다녀서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번개도 쏘고 얼음 화살도 쏘고 용가리 관통에 죽어버렸네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다시 가봤는데 어디 갔죠? 된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유니콘을 잡고 연을 얻었습니다. 유니콘 연 매우 귀엽네요. 힐링 타임이에요. 기다리기 무료해서 잠자리를 때려봤어요. 빛의 여제가 나타났습니다. 얘는 스킬 범위가 너무 큰데 이것저것 많이 써서 도망다니기가 어려워요. 일단 잠자리를 괴롭힌 점은 사과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보스네요. 억한 마음에 잠자리를 한 번 더 괴롭힙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거 잡으라고 만든 걸까요? 세 번째 도전. 최선을 다해봤는데 제 손가락은 안 될 것 같네요. 광신도나 잡아야겠습니다. 저는 제 이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곧 느끼게 됐어요. 아레나도 조금 더 늘려주고 다시 찾은 광신도. 최대한 초반에 딜을 넣어줬어요. 번개 지짐이도 잘 피해줍니다. 자꾸 소환의식을 하는데 용룡이가 나와요. 얘 피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진짜 오래 버텼는데 용룡이한테 쓸려서 2차 사망했어요. 일단 활 집어넣고 소환사 무기를 들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소환수에게 맡겨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당 데미지 이게 맞나요? 보스 피가 기스도 안 나요. 길게 싸웠는데 3차 사망. 소환사는 못 쓰겠습니다. 도저히 벽이 느껴져서 더 이상은 힘드네요. 마지막 트라이예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여기서 실패하면 마을을 돌보며 힐링하겠어요. 최대한 가까이서 얼음 방사기를 이용해 피를 깎기로 했어요. 공중에 체류해 있는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소환하는 걸 방해하면 용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종종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이 페이지에서는 빛 알갱이들을 없애야 해요. 보스 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제가 잡았어요. 감격입니다. 감격할 겨를도 없이 애들은 뭐죠? 밑에 또 이상한 체력바가 있어요. 쪼꼬미들을 잡으니까 체력바가 까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진짜 아파요. 마을에서 지도를 보니 요상한 기둥이 4군데나 생겼습니다. 보스 잡고 행복했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일단 광신도를 잡고 고대의 매니퓰레이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제작대라네요. 그런데 뭘 제작하는지 아직 모르겠고 저것들을 없애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사랑하는 정글이 위험합니다. 주민 바로 옆에 몹들이 나와요. 구하러 갔다가 제가 잡혔네요. 피 조금 까고 죽고 피 조금 까고 죽고를 반복했어요. 아, 주민이 죽습니다. 저도 죽었어요. 체력바 숫자가 바뀌었어요. 기둥을 마구 때려줍니다. 죽는 건 이제 일상이죠. 기둥이 사라지니 에메랄드 먼지들이 있어요. 소용돌이 파편이래요. 이 파편으로 방어구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방어구는 처음 보는 주개가 들어가고 무기는 바로 고대의 매니플레이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총이랑 활이 있는데 활은 탄이 날아가다 휘어서 총을 만들기로 했어요. 오, 탄이 쭉쭉 일직선으로 나가고 소리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시 기둥을 부수러 갑니다. 총알이 유도돼서 들어가네요. 너무 편합니다. 데미지도 확실히 세졌어요. 기둥도 깨줍니다. 성운 파편을 얻었어요. 성운 파편은 마법사 방어구와 무기를 만들 수 있네요. 중간에 영상 녹화가 꺼졌는데 여기 얼음지대 기둥도 깨줬어요. 소성단 파편도 먹었습니다. 이걸로 소환사 방어구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용룡이 소환하는 지팡이도 하나 뽑아줬어요. 사막 기둥도 깨러 갑니다. 애들은 너무 아파서 여러 번 죽었어요. 기둥을 겨우 다 깼는데 파멸이 임박했다니 사람 불안하게 만드네요. 태양 파편을 얻었습니다.
이걸로 전사용 방어구와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뭐 만들 수 있는지 보고 있는데 블로드가 껴놨다고 합니다. 아니 아직 나 피도 안 채웠는데 이거 조금 반칙 아닌가요?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는데 입에서 나온 밧줄이 저를 올가맵니다. 눈알들이 튀어나오고 이마에서는 빔까지 쏴요. 아웅 말이라도 하고 튀어나오지. 저는 한동안 멍 때렸어요. 문로드 뭐 하는 앤지 찾아봤는데 테라리아의 최종 보스더라고요. 쟤를 다시 만나려면 미친 광신도부터 기둥까지 다시 잡아야 했어요.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다니. 제가 광신도를 얼마나 힘들게 잡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뀐 무기의 데미지가 궁금하긴 했어요. 하필 젠이 되어 있네요. 도전합니다. 오, 이거 무기가 진짜 세요. 이게 이렇게 쉽게 잡히나요? 너무 빠르게 클리어해버렸습니다. 이제 기둥들을 처리해야 해요. 첫 번째 기둥도 없애주고 두 번째 기둥도 한 번 죽었지만 없애주고 정글 친구들 지키러 갔는데 또 제가 죽었어요. 세 번째 기둥도 없애고 네 번째 기둥도 없애줍니다. 얘를 잡으면 보스가 나올 거라 긴장해야 해요. 빠르게 아레나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잡아보자고 다짐했는데 이속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날개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싶었어요. 결국 죽어버렸네요. 다시 멍 때렸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게 있었죠? 보스 소환템이 분명합니다. 두 개 만들 수 있네요. 딱 두 번도 도전하고 안 되면 말자라는 마음으로 심기일전 해봅니다. 열심히 쏘고 피하고 아이고 빔에 맞았어요. 2페이지를 가봤는데 눈알 여러 개가 자꾸 저에게 달려들어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알에 쓸려서 죽었네요. 아, 피 많이 없앴는데.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 안 좋은 컨트롤로 마지막 보스 얼굴까지 봤으면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나 남은 인장을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레이저빔도 잘 피했습니다. 두 번째 레이저도 잘 피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눈알 무더기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저한테 와서 터져요. 밧줄에 묶여 눈알도 자꾸 맞습니다. 결국 실패했네요. 아, 아쉬워요. 잠시만 올게요. 멍 때리는데 갑자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아침인데 밤처럼 어두워지고 드라큘라 도살자 등 신기한 몬스터들이 나왔어요. 밤이 되어서 일식이 끝나나 했더니 이번에는 블러드문이네요. 블러드문은 무시하고 일식에서 먹은 템을 정리했어요. 새로운 날개를 먹었어요. 날개는 마음에 드네요. 저희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기존 집은 모두 부서졌는데 갑자기 집이 사라지니 주민들이 방황하는 게 귀엽네요. 집에 틀을 만들어주고 계단과 문을 달아줬어요. 벽지도 발라줍니다. 생나무 완두로 나무도 배치해줬어요. 하필 블러드문이 또 오네요. 열심히 가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식입니다. 제가 집을 만드는 게 싫은가 봐요. 나뭇가지를 예쁘게 올려주고 푸릇푸릇한 나뭇잎도 달아줍니다. 중간중간 조명도 넣어줬어요. 또 블러드문이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꿋꿋하게 마저 완성해줍니다. 드디어 해가 밝았어요. 얼마 만에 햇빛인가요? 완성된 마을입니다. 예쁜 벚나무도 심어주고 가로등도 배치해줬어요. 마을 주민들도 나무 모양의 건물 안에서 행복할 겁니다. 제 테라리아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보스를 잡지는 못했지만 제 미숙한 컨트롤로 최종 보스 얼굴을 봤다는 게 대단한 거라 만족했어요. 테라리아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서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부터 건축을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게임 여정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상 라닐이었습니다.